늦은 밤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를 부른 부부, 차량을 타고 한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곧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미 지하 1층은 차댈 곳 없이 꽉 차 있는데요. 선생님 내려가 주시는데 여기 지하 직진해 주세요. 여기 세워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세워주시거든요. 저희가 운전해요? 한 층을 더 내려가 달라는 말에 대리기사는 그냥 차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우리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18일이었습니다. 세종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인데요. 영업 다 마치고 늦은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술도 곁들였는데 자정 넘어서 어제 12시 40분 정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어제 대리기사 호출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뭐 직접 운전할 수 없으니까요. 술을 예. 마셨으니까. 그런데 금방 이제 어떤 대리기사가 올지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등의 시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플은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되는데 이 가게에서 집이 가까웠습니다.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1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를 가겠다라고 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을 해서 차량을 운전을 하고 이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가 주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정 넘었잖아요. 새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가고 있죠. 지하 1층이 꽉 차 있던 거예요. 아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하 1층에 자리가 없으면 또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침 또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저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이거 정당한 요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리기사가 그냥 난 갈 수 없다.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자,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지하 1층에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가달라 했는데 대리기사 끽 그냥 여기서 차를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000원짜리. 자,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아니, 저희가 운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해줬잖아요. 네? 여기까지 운전을 해줬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10,000원짜리 불러놓고 뭐 지하 2층까지 가자고요? 저희가 운전해요?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요 층에서 주차해드릴게요. 아니 지하 2층까지 가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하 아니에요? 1층이 꽉 차가지고 2층 내려가달라는 건데 뒤에 타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이거 10,000원짜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 책임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솔직히 그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바라면은 가요. 그럼 지하 2층 안 가요. 가잖아요. 네, 가요. 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지하 2층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세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내분이 놀라가지고 그럼 여기서 세워서 저희가 운전하라는 거예요? 저희 술 먹어서 운전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 라고 이렇게 하니까 대놓고 갔대요. 예.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하느냐 했는데 2층으로 내려가려니까 아니 지금 들으신 것처럼 10,000원짜리 불러놓고 지하 2층까지 거기서 서비스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하 한 층 더 내려가는 게 어마어마한 뭔가 서비스인가요? 그래서 아니 여기 술 먹어서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대리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아니 뒤에 타시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이거 10,000원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리기사분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가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은 아니 그러면 이제 대리기 어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금을 10,000원으로 책정하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10,000원짜리를 받지 말으시고 본인이 잡은 거예요. 본인 그거. 잡은 거예요. 안 잡으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거는 또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야, 본인이 잡은 코를 내가 10,000원짜리인데 어딜 더 가란 말이에요. 뭐 이런 그렇게 아무튼 지하 2층까지 가서 주차하고 상황이 끝났으면
제보를 하시지 않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제보자 부부와 기사는요, 계속해서 실랑이를 이어갔습니다. 지하 2층을 가달라, 못 간다,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나눠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아내가 지하 2층 코너까지는 좁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이를 따르는 듯 했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는 코너 바로 앞에 차량을 또다시 멈춰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 여기서 못 들어갈 것 같다. 제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내려가기 싫어서 멈춘 게 분명해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싸움을 다시 벌인 끝에 대리기사는 그냥 차량에서 이제는 그냥 아예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이 코너에서 운전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돌아가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집에 결국 제보자 부부 시쳇말로 뚜껑이 열리셨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주세요. 구역 있는 대로. 지하 2층 코너가 짧으니까 제대로 돌아가주세요. 저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운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요. 죄송해요. 일단 마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운전 허락은 안 했잖아요. 10,000원짜리 불러서 주차 안 해줘서 되는 거예요? 주차해드렸잖아요. 어디에다가요? 길거리에다가?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 지하 2층에 있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면서요. 이게 맞아요? 그냥 갈게요. 저는 그 값어치만큼 충분하고. 자, 박 교수님, 이 제보자 부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2층까지 가주는 대신에 조금만 더 돈을 달라고 했으면 아, 주실 수 있었다. 네. 응? 아, 근데 저렇게 나오니까 네. 아, 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관된 메시지는 돈을 더 줘야 간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 직접 운전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마도 얘기를 하고 저는 값어치만큼의 운전을 했다라 그러고 제일 정말 좀 어이없는 거는 주차 공간까지 찾아서 주차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확실히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태도 나오니까 이 제보자 부부께서는 더 이상은 이제 뭐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통로에 둔 채로 가버렸습니다. 아,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이 사건 사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저렇게 주차를 안 시켜놓고 네. 그냥 문 앞에 그 주차장 길목에서 세워놓거나 뭐 입구에서 세워놓고 가는 경우에 자기가 직접 자기가 했다. 네. 그럼 몰래 숨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부 경우도. 그릇된 어떤 그런 기사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아니면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 자각을 하셨던 건지 다행히 제보자 부부는 직접 운전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기사 플랫폼 쪽에 그 업체 쪽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업체 쪽에서 이 얘기 자초징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그 대리기사한테 다시 한번 주차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부르라고 하겠어요. 그건 못한다. 그 두 번째 상담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두 번째 상담은 그러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주차를 한 다음에 그거는 결제를 취소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제보자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처음에 그 주차했던 사람 거 그것도 우린 지금 못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상담원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줬더니 영상을 본 대리기사 업체에서도 아 이거 너무 황당하다,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결제된 금액도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기 12시 넘은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예. 결국 이 부부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4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런 경우에 정말 조금만 가면 되니까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음주운전이에요, 그것도. 자, 손 변호사님. 네. 아, 만약에 이 대리기사분이 다른 데 가서도 저렇게 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사건 중에 간선도로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냥 차를 놓고 내린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가.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변을 당한 실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냥 도로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가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문제가 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건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규정 없다. 꼭 주차 라인에다가 딱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해야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런 규정 없다라고 했는데 제작진이 알아봤습니다. 업체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예.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이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업체의 그 약관에 보면 기사와 업체 사이의 약관에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까지 완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다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하면 이 정책 위반이고 이 약관 위반인 것이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야기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기사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도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였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업체 측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그 기사에게 일종의 벌칙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벌칙이 계속 누적되면은 아예 해당 어플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일종의 뭐 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